물가가 오르면 뭐 5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이게 기본소득 시행 전에 2, 30만 원의 가치 또는 그거보다 더 낮은 가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만 원 갖고 뭐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편의점에서 매일 도시락만 사 먹어도 모자라요. 안 돼요. 2, 30만. 뭐 교통비로 다 깨지니까.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액수가 나왔으니까 이게 기본 취지가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존엄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의식주를 온전히 다 누리는 그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소의 생활비라는 네. 측면이니까 현재 경제 수준에 따라서 국가별로 상대적으로 주어질 텐데 그 액수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면 2, 30만 원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줄 거면 그냥 현 복지 제도를 그냥 유지를 하지. 사실 기본소득 자체를 시행을 한다면은 액수 자체는 어느 정도는 이상으로 가야죠. 스위스가 물가가 비싸잖아요. 근데 스위스에서 그때 얘기했던 게 200만 원이었나요? 우리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이었죠. 근데 그 스위스에서 그 당시에 했던 거는 이거를 진짜 이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을 하고 싶어 하는 정당에서 한번 이렇게 찔러나 보자 하는 생각으로 네, 한번 저거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스위스는 그 부분을 저 보니까 그 전 국민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 구성원 중에서 10%가 서명을 받아서 발의를 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번 붙여본 거래요.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10%만 오케이해서 하면은 국민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유럽처럼 소득이 좀 높고 그다음에 세금 누진세라든가 50% 이상이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세금으로 충당이 되면 한번 해볼 만한데 인구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인구가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상황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성남에서 하는 어떤 방향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건 좀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인구 규모 때문에 그 부분도 있죠.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해요. 제가 조사한 걸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사람들의 여론은 어떤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니까 반대가 75%래요. 그리고 찬성이 20%.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근데 이 비율이 스위스에서도 70%가 넘었어요. 그 반대 국민투표 붙인 게 그리고 찬성이 한 23%에서 얼추 비슷해요. 이게 그들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도는 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한계, 자본주의 체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굉장히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체제고 이제 영속성을 가지고 꾹 이 정치 영지적인 체제가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 뭔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점점 이 부의 불평등이 견딜 수 없는 이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파들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시행을 이제 생각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들도 한번 생각해볼 수가 있는 거고 19세기 말에 잘자크 소설 고리오 영감 보다가 재밌는 그 사를 하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와 관련된 재밌는 사례가 있거든요. 자,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고결한 자네는 개라도 미쳐버릴 권태와 궁핍을 겪은 다음에 괴상한 녀석의 대리역 검사부가 된다. 그럼 검사부가 돼서 너는 1년에 얼마를 나이 30에 연봉 3,000프랑의 초심 재판소 검사가 될 거다. 그리고 시장 딸과 결혼할 거다. 정치적으로 비열한 짓을 좀 하기만 하면 40살에 검사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겠다. 근데 너와 같은 후보가 프랑스의 파리에 2만 명이 있다. 그럼 네가 부자가 되는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100만 프랑의 지참금을 가진 아가씨를 내가 소개해주겠다. 잠깐 잘 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 결론. 결국 이 얘기는 뭐야? 네가 아무리 그거 해봐야 그 2만 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도 없고 결국 부자 여자 지참금 많은 여자 잘 만나서 이게 19세기거든요. 결혼하는 수밖에 없다. 이 극심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모순이죠. 이게 20세기 이제 중반쯤 돼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가 돼갖고 어느 정도까지 해결이 되고 미국에서 가장 그 소득의 재분배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신자유주의 시절 이전까지 80년대 이전까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풍요로움을 누린 거죠. 그리고 나서 80년대 후반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순적인 어떤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인 거 보여요. 일단 이 시점에서 우리 예. 비문가님과 작별 인사를 비문가님 굉장히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네. 예,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네, 좀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예, 잘 나오십시오. 예, 네. 다- 짜이찌. 예. 중국어로 예. 인사를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롤스 정의론하고 부의 불평등, 평등, 정의로움 이걸 얘기하면서 꼭 이 이제 맥락하고 상황까지는 같이 짚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를 근데 해봤습니다. 아까 뭐 피케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그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어떤 그 이 기본소득이나 음. 이런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문제랑 이 피케티는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근데 점점점 이 불평등이 악화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이제 현재 추세다라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돈을 갖고 돈을 버는 게 노동을 통해서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활동 등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언제든지 소득이 더 높았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았던 게 자본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내가 실제 노동을 해서 벌어들인 거라기보다 그렇죠. 돈이 돈을 예, 낳은 것. 쉽게 말해서 그냥 이윤, 배당금, 이자 뭐 이런 지대 이런 수익이 언제든지 경제 성장률보다 높았고 다른 노동을 통해서 버는 소득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뭐 건축주들이 그렇죠. 건축주가 아니라 당연히- 건물주.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후부터 계층 간의 격차가 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예 20세기 초반기의 그 대공황 시절보다 지금이 더 어떻게 보면 큰 상황이라고 양극화가 더 심하다. 그래, 보고 있는 상황이죠. 말하자면. 이거랑 관련해서 보면 사실 노동소득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건 우리가 용인할 수 있어도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수익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비노동소득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데 노동소득보다 비노동소득에서 점점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기본소득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자들은 건물 하나 짓고서는 이제 계속 앉아서 돈을 벌고 돈이 돈을 벌고 이런 네. 것들을 죽을 때까지 이런 좋은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못 하잖아요, 이거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행 경험은- 다니고. 그러니까 본인의 처지를 반대로 얘기하신 건 아니죠? 정반대로 얘기했죠. 완전 정반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을 주되 우리도 이제 그 시민 모두도 그 비노동소득이라는 걸 한번 벌게 해보자라고 해서 배당금이라고 해서 그 천연 자원이나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벌어들인 건 아니지만 네. 자연 자원에 그대로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함께 다 나누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 1974년에 알래스카에서 그게 행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땅 밑에 묻혀있는 유전 채굴권 수입을 전부 다 시민들한테 나눠줘서 예. 1년에 뭐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이 최근 10년 동안 한 명당 우리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요렇게 받은 걸로 알고 1년에요. 아니 10년, 10년 10년 기간 누적하면 동안이죠. 예. 그 정도 1년 돼요. 평균으로 치면 한 500만 원씩 받은. 그렇게 되겠죠. 기본소득에 거의 뭐 근접한 금액이네요. 그러니까 한편 그러면 생각해보면. 땅이 없어도 건물이 없어도 그 비노동소득은 이제 맛을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제가 본 자료로는 2008년에 1년에 3,000달러 받았대요. 1년에 3,000달러. 그 1년에 연간 소득을 한 3,000달러씩 나눠줬대요, 배당금을. 그러니까 해피하죠. 3,000달러면 30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렇죠. 예. 아까 얘기한 한 2, 30만 원 수준이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그럼 이제 해볼까요? 네, 이제 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조사하면서 이게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이제 롤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막스가 정말 탁월한 사람이구나. 이 결국은 이 이게 너무 막스주의자인가요? 결국은 이 경제, 돈의 문제가 이 기본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왜 정말 위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한번 부에 대한 분배잖아요. 자원의 배분이죠. 말하자면 시민들이 자원을 스스로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의 불평등이 지속되게 되면 우파라든가 아니면 이쪽 계열에서 우파 계열 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합의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말하자면 불평등이 생기게 되면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체제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같고
한편으로는 분배 문제에 조금 더 참여를 하는 게 이 정의로움에 더 근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이 지금 당장 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라고 보기도 아직은 너무 일러서. 근데 뭐 복지가 좀 더 강화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정도로 이제 느껴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어느 단계에서 신자유주의와 같은 입장이 이제 꽃을 피우냐. 그런 것은 새로운 그런 산업,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랄지 네. 정보화 시대랄지 새로운 산업이 산업이 나올 때, 사회가 변할 때. 꽃 피울 때 그때 뭔가 힘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것처럼 기본소득 논의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도 지금의 어떤 그 경제나 사회적 상황이 이 소득이라는 정책을 더 뒷받침해주는 상황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본주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우파들조차도 이 기본소득이나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그런 수술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은 이제 역으로 그렇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상황으로 안 가면 기본소득 논의는 지금보다 오히려 탄력을 더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이 운명이 결정되지 않을까. 근데 더 바뀌지 않을까요? 이 불평등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 이 사회 구조상.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뭐 개인적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음.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네. 같잖아요. 계속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방법이나 그 정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마무리해 가는 단계에서 제가 지금 다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이 현물이냐 현금이냐에 대해서도 되게 논의가 많잖아요. 현물로 줘야 되는지 현금을 줘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도 또 신뢰의 문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가는 가게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네. 아주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우파인지 좌파인지. 아 그런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 이분이 우파 네. 그럼 그분이 우파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 네. 그쪽일 것 같긴 해요. 될 것 그 같긴 한데 뭐 아주머니들이 그런 경 아니 진짜 말 끊어 죄송한데 아주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 보다가 깜짝 놀랐어. 행복주택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지들 들어오면 안 돼 주변에 막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예. 이제 훌륭한 아주머니도 되게 많은데 예, 예. 이제 간혹 이제 좀 그런 쪽에 배타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꼭 좌파가 꼭 훌륭한 아주머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우리가 아닌데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성남시 시장을 지지할 분은 아니에요. 딱 봤을 때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그 성남시에서 그 여성용품 대신 뭐 신발 깔창을 깔고 이런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딸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보셨는지 되게 연민이 있으셨던 거여서 예. 제가 봤을 때 성남시 시장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지지를 그 하셨던 것 같아요. 정책은 그쵸? 지지를 하네. 그래서 연민으로 해서 그거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네한테 현금 주면 절대 안 된다. 물품으로 줘야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생리대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여학생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돈을 생리대 값을 준다기보다 생리대 자체를 줘야 된다. 그렇죠. 현물로. 여학생이든 뭐 성인 여성이든 간에 무조건 물건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하길래 그런가 하고 그냥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가 걔네한테 돈을 줬는데 딴 데 쓰면 어떡해 이렇게 그런 하는 거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들의 판단력이나 그 선택하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신뢰 안 하는 거죠. 신뢰를 많이 안 하는 거고 약간 무시하는 예. 언행으로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하지만 그런 이제 논의에는 동의를 하신다.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되는 선물로 거죠. 주든 예. 현금으로 주든 인간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묘한 지점이네요. 네, 그 그런, 부분이. 좌냐 우냐를 떠나서 그걸 떠나는 네. 얘기라서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인간적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연민으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연민에서만 그치는 거고 판단력은 신뢰하지 않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연민은 있는데 신뢰는 좀 안 하는. 그렇죠. 참 묘하네요. 뭐 이렇게 사람은 다 다양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을 불평등의 문제에 연결해서 2부로 이제 나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예, 뭐 이제 마지막 할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논의를 정리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 후에 다시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